안녕하세요, 제조랑입니다. 잘생긴 제조랑이죠? 근데 더 잘생기고 있는 제조랑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배워볼 게 고대 정치 중에서 통일신라 후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런 제조랑은 항상 스타벅스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시기는 바로 통일신라 후기, 즉 다른 말로 신라 하대입니다. 신라의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3단계예요. 첫 번째 신라 상대, 그리고 중대, 하대입니다. 상대는 신라가 통일하기 이전을 말하는 거고, 중대는 통일한 이후에 왕권도 강하고 국가가 발전의 그 상황, 이 시기를 중대라고 하고요. 세 번째, 신라 하대는 이제 통일 이후에 점점 국가가 무너져가는 모습, 그 시기를 신라 하대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구분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통일신라의 후기, 신라 하대를 배울 겁니다. 이 통일신라 후기, 신라 하대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왕권의 약화, 두 번째 지방 통제력의 약화, 세 번째 신라의 점점 반대를 하는 반신라적 경향이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왕권 약화를 보면 이제 그 당시 신라 중대에서 무열왕이 이제 자기가 성골이 아닌데 진골인데 왕이 됐잖아요. 성골 숫자가 굉장히 제한적인데 진골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당시 해공왕이라는 왕이 아들 없이 죽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막 신라의 최고 관직이었던 각간, 96 각간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제 점점 왕권이 약해져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해공왕이 아들이 없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수많은 진골들이 자기도 왕을 해보겠다고 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권이 점점 약해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서로 죽이고 또 죽이면서 왕이 되기 때문이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왕권이 약화되면 왕이 권력을 내려서 지방을 통제해야 되는데 이 지방 통제력도 자연스럽게 약화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각 지방 관리나 또 지방에 있는 세력가들, 이 부 권력가들이 이제 지방에 있는 농민, 어민 이런 사람들 다 수탈을 점점 짜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농민들은 점점 참지 못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듯이 농민 봉기가 발생합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이제 각 지방에 권력 있는 애들이 호족이 되어서 이제 국가에 반하게 되는, 국가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점점 성장하게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골 아래에 있던 좀 똑똑한 육두품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애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일을 잘해도 위식관직으로 올라가는 게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두품은 이제 신라의 회의감을 느끼고 더 이상 신라에 친하지 않는 세력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또 이따 배울 거지만 선종과 풍수지리설이 유행하면서 이 경향을 더 확산시킵니다. 이해되나요? 이해가 안 되면은 선생님이 롤을 통해서 알려줄게요. 이 신라 후기 상황을 보면은 크게 간단히 말하면은 정치가 무너지니까 이에 따라서 경제도 무너지고 또 이에 따라서 사회도 붕괴하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정치 붕괴 보면은 롤에서 처음에 챔피언을 고를 때 뭐 내가 미드할 거야, 뭐 내가 뭐 서포트할래, 뭐 내가 뭐 원딜 할래 하면서 막 싸우잖아요. 막 싸우고 있다가 또 이제 게임 시작했는데 뭐 미드 미안해 뭐 정글 뭐하냐 뭐 서포트 니가 왜 킬을 따냐 뭐 서포트 니가 왜 미니언을 먹냐 하면서 또 싸워. 이제 또 왜냐 또 그러다가 또 이제 뭐 패드도 하고 뭐 샴피드도 하고 하다가 이제 하는데 이걸 왜 해? 왜냐면은 다 지들이 크겠다고 하면서 지들이 뭐 분단히 뭐 캐리하겠다고 하면서 싸우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팀원 간에 친목이 무너지는 거야. 이게 바로 정치가 무너지는 거죠. 이 시기에 비유하자면은.
이제 정치가 무너지니까 이제 그 뒤에 경제가 무너지죠. 이 경제 붕괴는 롤에서 아까 싸우는 분들 이제 서로 지들이 먹으니까 서로 성장을 못해.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돈도 못 벌어. 그러니까 또 맞춰야 될 장비나 아이템을 못 사. 그러니까 또 발론도 못 먹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돈도 못 먹고 성장도 못해. 그게 바로 경제 붕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붕괴. 이렇게 서로 성장을 못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팀 포탑 무너져, 뭐 억제기도 붕괴돼, 뭐 적에서 막 슈퍼민이 날라와. 이게 바로 사회 붕괴예요. 오케이, 이해됩니까? 이 슈퍼미니언이 일종의 여기 나와 있는 농민 동기죠. 왜냐면 위에서 싸우다가 지들이 못 커가지고 딱 무너지고 어깨 무너졌는데 이 죄 없는 미니언들은 뭔 상관이야. 그니까 슈퍼미니언이 돼가지고 봉기를 일으키는 거죠. 이해되죠?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나오는 신라 하대의 특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왕권의 동료. 먼저 아까 나왔던 중앙, 그러니까 수도의 정치가 혼란해집니다. 당시 수도의 경주가 혼란해지는 거죠. 당시 진골 귀족 간에 서로 지가 왕을 하겠다고 왕이 전차전이 벌어집니다. 와, 이건 진짜 왕만 쌈만한 일이죠. 지들이 왕 되겠대.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보면 여기 이 20년간에 왕이 바뀐 게 5명이에요. 그냥 끝나버려 이건. 안 돼. 이건 나라 망할 징조야. 나버렸어. 그니까 자연스럽게 왕권은 무너지고 그에 따라서 아까 나왔듯이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고 하면서 지방이 산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반란의 대표적인 게 김희창이 아니라 김원창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 김원창이 왜 반란을 일으키냐면은 원래 자기 아빠인 김두원이 그 다음 왕이 돼야 돼. 근데 그 김주원이 경주에 가는 길목에 강이 있어. 근데 그 강에 홍수가 나가지고 강을 못 건넌 거야. 그래가지고 왕이 안 돼. 그러니까 이 김원창이 이제 국가를 세워가지고 뭐지 국가 이름 뭐 장안이고 뭐 자기가 뭐 황제라고 하면서 자기는 뭐 황제 연호로 뭐 경문을 써서 근데 이때 이게 실패하니까 또 지 아들이었던 김희창이 아니라 김범문이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러면서 이제 더 신라 정치가 혼란해지는 거죠. 그 두 번째, 이 당시 우리 그 신문왕, 뉴스페이퍼. 신문왕이 그때 뭘 지급하고 뭘 폐지했죠? 그렇죠. 우리 동민이가 말한 대로 신라 신문왕이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죠. 왜냐? 귀족을 죽이려고. 팍 죽여보려고.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진골이 강해지니까 다시 관료전이 아니라 노급을 부활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위에서 진골의 권력도 강해지고 이제 진골의 경제력도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육두품의 정치적 조언을 수용 안 해요. 그 예로 진성여왕 때 굉장히 유명한 육두품이었던 최치원이 신라의 정치를 개혁할 내용의 총 10가지 내용을 담은 시무집표를 보냈는데 이걸 쌩깝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 부사관과 애들이 부사관과를 살리려면은 태권도를 배우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걸 통해서 부사관과 살려야 한다라고 했어 쌤한테. 근데 쌤이 그걸 씹어버렸다. 그러면 부사관과가 망하는 거야. 근데 쌤이 작년에 여러분이 뭐 태권도도 해주라 뭐도 해주라 하니까 그걸 다 듣고 건의했죠. 근데 그게 먹혔어. 그게 바로 육두품의 정치적 적으로 수용된 거야. 근데 쌤이 그걸 수용하지 않고 그냥 망하겠다면은 여기 진성여왕처럼 국가를 망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최치원이고 힘50조는 태권도 설치 그리고 진성여왕은 쌤인 거죠. 여러분이 태권도를 설치를 건의했는데 수용을 안 한 게 진성여왕이다. 오케이? 이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이거 잘생기다 보니까 이 귀도 빠지네요. 어이가 없죠?
이거 아니다. 이거는 김원창의 난의 과정입니다. 이 김원창이 여기 웅천에서 반란 일으켜가지고 신라의 관군과 함께 싸우는 그 지도인데 보면 좋습니다. 또 빼먹었는데 여기 이게 최치원의 그 일화를 보여주는 만화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특징, 아까 나왔던 호족 세력의 성장이에요. 성장. 이 호족이 왜 등장하느냐, 아까 그 중앙 경주가 엉망이니까 지방을 못 다스리잖아. 그러니까 그 지방에 있는 큰 애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오케이. 얘들이 스스로 지 보고 뭐 성준의 뭐 장군이네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 뭐 창우나 뭐 우혁이나 뭐 종훈이나 하늘이가 지가 뭐 잘한대. 뭐 지가 뭐 한국사 박사래. 그러면서 뭐 내가 한국사 교사다. 뭐 내가 당이다 이러는 거야. 또 두 번째 특징이 얘들이 이제 자기 독자적으로 어떤 세력을 꾸립니다. 뭐 군대도 가지고 또 그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요. 그러면서 그 지방을 다스리는 거죠. 예를 들어 현우가 지금 부성읍에 살죠. 근데 현우가 부성읍에서 독자적으로 군대도 가지면서 그 읍에 있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거죠. 오케이? 이러면서 이 호족들이 굉장히 강해져요. 근데 이 호족의 1세대가 누구냐? 바로 장보고예요. 장보고. 장보고가 그 완도에서 이제 청해진을 세우고 그 뒤에 이제 당나라로 가서 신라인들이 많으니까 신라인들을 위한 덜도 만들고 해요. 지금 여기 사진 나와 있는 게 법화원인데 이게 바로 당나라 산동반도에 세운 신라인들을 위한 불교 사찰입니다. 그리고 우리 덤복이 많이 나오는 곳 완도죠. 완도에 장보고가 청해진을 세요. 청해진. 이 청해진이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면은 당시 신라, 당나라, 일본의 교역 논리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무역 항구입니다. 그리고 무역이 이어지는 역할을 해요. 이러면서 장보고가 이제 점점 경제력도 키워가고 경제력도 키워나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게 바로 청해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보고가 이제 당시 그 신라 왕이 쟁탈전에서 식무왕에 있는데 식무왕 즉위 과정에서 군사력을 이용해가지고 왕이 되는 걸 도와줍니다. 도와준 대신에 자기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을 왕비로 삼아주라고 약속을 해요. 근데 이 식무왕이 그냥 죽어버리네? 1년 만에 죽어버려. 그니까 그 다음 왕이었던 문성왕에게 약속을 지켜라라고 해요. 근데 당연히 문성왕 안 하겠지. 그니까 이 약속을 어기니까 장보가 빡쳐가지고 와 얘는 뭐 하는 거지? 얘네 지금 약속 지켰는데 거의 신의역인가 하면서 나는 일으킨 장보고가. 근데 자기가 아꼈던 부하인 염장에게 죽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장보고의 난입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세대, 호족 2세대는 변원, 궁예, 왕건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 각지의 호족의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예. 쌤 얼굴 보니까 더 이해되죠? 뭐 누가 여기 뭐 네모칸에 뭐 쌤 얼굴 짜고 막 잘생겼다고 하는데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농민 봉기. 이제 중앙 정치가 무너지고 지방 통제가 약화되니까 지방관이랑 호족 애들이 나를 쓰집어 먹어. 날 씹어 먹는다고. 그러니까 안 돼. 일어나! 해서 일어난 게 바로 농민 봉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맨날 맨날 니한테 막 한국사 공부해라 뭐 안 하면 100원, 내일은 200원, 내일은 1000원, 뭐 모레는 10,000원 하면은 여러분이 화가 나 안 나? 화가 나지. 그러니까 그때 봉기 일으키는 거야. 이 당시 신라도 계속 일이 쪼아대는 거야. 뭐 오늘 세금 100원 내라, 내일은 200원 내라, 내일 300원 내라 하니까 짜증 나는 거야. 그러니까 농민봉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몰라. 하여튼 이 봉기의 사례가 가장 유명한 거는 원종과 에노의 난입니다. 그 다음 유명한 거는 적고적의 난이에요. 적고적이 뭐냐면은 빨간 바지. 빨간 바지 입은 애들이 뭉쳐가지고 발을 일으킨 거죠. 원종과 에노라는 원종이라는 애기랑
N이랑 N이가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반을 일으킨 겁니다. 그걸 보면은 원점과 인을나는 그 상주에서 일어났고요. 상주 여기. 그리고 아까 장보고는 당연히 청해진이겠죠. 그리고 아까 그 김원창이라는 웅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아까 나왔는데 안 배운 거 나왔죠. 새로운 사상이 등장합니다. 두 개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선종, 두 번째는 풍수질설. 뭐 1더하기는 기업인가요? 아니죠. 선종이 나오는데 이 선종이 뭐냐? 선종은 바로 불교의 한 종파인데 선종이 뭐냐면은 누구나 열심히 수행하면은 부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정치로 바꾸면은 누구나 힘이 강하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 그니까 이걸 호족이 받아들이면은 호족, 내가 힘이 세니까 나도 왕 될 수 있네? 이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풍수지리설. 이게 뭐냐? 뭐 뒤에 뭐 산이나 땅, 물의 모양에 따라서 복이나 복이 아닌 걸 결정한다는 거죠. 이거 어떤 걸 깨버렸냐면은 원래 신라의 수도가 어디예요? 맞아요. 우리 하늘이가 말한 대로 경주인데 더 이상 경주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방, 군, 시에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왜냐? 산, 땅, 물 모양을 보면은 좋아지니까. 이게 바로 이 두 종교, 이 두 사상이 호족이 성장하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롤로 치면은 챔피언, 이 챔피언이 누구나 열심히 미디언을 먹고 적 챔피언을 죽이면 캐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풍수지리설. 뭐 우리 진영이 뭐 어떻게 되면은 우리 진영 좋아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사상이 누구든지 캐리할 수 있다. 내가 정글이든 뭐 서폿이든 뭐 탑이든 간에 캐리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준 사상이 바로 선종과 풍수지리설입니다. 이게 되죠? 안 되면 말고. 자, 이런 식으로 선제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신라가 무너져 가고 이 신라가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후삼국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원래 있던 신라와 옆에 전라도 지방의 후백제 그리고 북쪽에 후고구려가 등장하는 후삼국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볼 건 먼저 세워졌던 후백제입니다. 누가 세우냐? 바로 아까 호족 세대였던 견훤이 이 후백제를 세워요. 언제 세우냐? 900년. 어디서? 우리 비빔밥이 유명한 전주에서 세웁니다. 당시 지명은 완산주예요. 이 후백제가 얼마나 강했냐면은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신라도 압박하고 후고구려도 압박합니다. 왜냐면은 이 후백제는 견훤이 굉장히 영리해서 통치 조직을 굉장히 단단하게 정비를 하고 옆에 있던 선진 국가였던 중국과도 교류를 해가지고 국가를 막 키워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백제의 땅이었던 충청도와 전라도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 충청도와 전라도 또한 이 두 지역은 평야가 넓게 파션 지역이기 때문에 당시 산업의 기반이었던 농업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견훤의 영리한 머리로 정치도 했지, 또 이 땅이 넓으니까 경제도 되지, 또 당시 백제를 세운다고 했던 사회도 되지, 문화도 되지. 다 되니까 국가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이 완산주, 이 지역에 도읍을 세우고 이 넓은 당시 백제 지역을 먹습니다. 두 번째, 후고구려. 이 후고를 누가 세우냐? 바로 궁예. 이 여기 누나 가리는 놈 이렇게 언제 하냐면은 901년 세우고 수도는 원래 개성이었는데 철원에 옮깁니다. 그러니까 망한 거야. 철원 얼마나 추워. 추워 뒤져. 땅이 현무암. 농사를 지금 물이 빠진단 말이야. 망한 거지. 망테크. 근데 얘가 뭘 하냐면은 국가빈도 바꿔. 뭐 후국을 했다가 이제 마진 할래? 마진 할라?
나 태봉할래? 태봉할래?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리고 또 근데 굉장히 뭐 잘했나 봐. 그리고 경기도도 먹고 황제도도 먹고 다 먹었어. 또 굉장히 유능한 신하였던 왕건이 지금 백두백대의 알짜배기 땅 노른다. 이 폐가가 넓고 강도 있고 하는 나주를 점령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후백제의 뒤를 어느 날 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회봉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개의 국가가 서로 자기가 통일하겠다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결국에 승리는 고려죠. 먼저 이 고려가 건국합니다. 먼저 궁예가 지가 위륵부리래. 그러면서 폭정을 하는 거야. 알죠? 그 영상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누구야? 아군이었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막 싸우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신하들이 빡치니까 바로 당시 유능한 애였던 왕건을 왕으로 올려요. 그래서 이 왕건이 왕이 되면서 국가명을 고려로 바꾸고 이제 도읍은 자기의 기반, 자기 고향이자 자기 경제 기반이었던 송화, 지금의 개성으로 도읍을 삼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굉장히 강한 나라는 후백제였어. 후백제가 신라로 가서 신라의 당시 왕이었던 경혜왕을 그냥 죽여버려. 그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경순왕을 왕으로 올려버립니다. 그 연속으로 이제 고려가 이제 도와주려고 와. 근데 왔지만 이 견훤의 후백제군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의 대구인 공산에서 전투를 하는데 후백제가 먼저 이겨버립니다. 크게. 근데 그 3년 뒤에 이제 고창 전투에서 왕건이 복수를 해요. 어떻게 복수하냐? 지금의 안동인데 이 왕건이 굉장히 그 지역에 뭐 잘해가지고 안동에 있던 소족들이 도와줘. 그러니까 이긴 거야. 이때 이제 고려가 이제 통일의 주도권을 가져옵니다. 그 당시 또 다음에 이제 후백제가 잘 크다가 망해버려. 왜 망하냐? 견훤이 자기 첫째 아들이었던 신검한테 왕을 주는 게 아니라 네 번째 아들이었던 누구냐 저기 금강한테 왕을 주려고 해. 그니까 당연히 큰아들이 왕이 해야 되는데 신검은 빡치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왜 나 왕 안 주지? 그니까 아버지를 전북에 있는 금산사에 문꿔버려. 가둬버리는 거지. 그리고 지가 왕이 돼버려. 이게 국가 분열의 첫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원이 이 금산사에서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고려로 가. 그리고 신라도 더 이상 이제 가망이 없으니까 신라 당시 왕이었던 경순왕이 국가를 바꿔버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투였던 일회천에서 왕건의 고려군이 후백제를 팍 쳐버리고 이제 후백제가 멸망하게 되면서 936년에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은 스타로 치면은 1대1 대 1대1이었는데 1대1 대 1대1 하다가 견훤이 고려로 동맹 맺고 또 신라가 동맹 맺으면서 원래 1대1 대 1대1 4명이 싸우고 있었는데 3명이 한 편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신검이 한 명인데 어떻게 이걸 이기고 있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지도로 보면 아까 첫 번째로 여기 고려가 세워지고 나서 수강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여기 공산 가기 전에 신라 경주로 가서 백제가 왕을 죽이고 이 공산 전투에서 백제가 고려를 이깁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고창 전투에서 백제가 고려한테 크게 깨지고 나서 이제 견훤이 항복을 하고 또 신라도 항복을 하면서 마지막 전투였던 밀리천에서 패배를 한 다음에 고려가 통일하는 거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빠르면 내일, 늦으면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